어디 가기 전에 꼭 화장실 가야 되고, 새로운 데 가면 화장실부터 이렇게 찾고, 내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나만 이런가 싶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그런 불편감입니다. 원장님, 저 너무 자주 화장실 가게 돼요. 소변을 못 참겠어요. 밤에 소변에 깨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이유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려운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참지 못하는 그 이유부터 이해를 해야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 오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참기 어려워서 실수하거나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급박요, 그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치료도 남성에 비해서 간단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전립선의 유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광은 소변을 담는 물탱크고요. 물탱크에서 나오는 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요즘 남성분들도 배뇨쟁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전립선입니다. 여자는 방광과 요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소변을 보는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변을 담는 방광이라는 물탱크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기를 요도라 그럽니다. 남자는 여기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소변을 보는 것은 방광입니다. 요즘 광고에서 전립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립선이 소변을 보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전립선 속에 괄약근이 있어서 소변을 조절하긴 하지만 소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요. 전립선은 오히려 정액과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방광이 안 좋아서 소변이 불편해지는 건데, 여기에 남자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 기능을 더 안 좋게 할 수 있다. 전립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버리면 전립선이 없는 여성분들의 배뇨장애는 설명할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변이 불편하면 방광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방광이 안 좋아서 소변이 불편해진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전립선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방광이 안 좋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증상은 방광 자체가 과민해진다는 거예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눈이 나빠지면 시력이 안 좋아지고, 위가 나빠지면 소화가 안 되듯이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방광 자체가 과민해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변 분들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시면서 소변 자주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내가 당뇨가 있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좀 예민한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래, 이런 이유로 그냥 지내시지만 사실은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자주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지내시는 것일 뿐이에요. 밤에도 한두 번씩 깨기 시작하고 낮에도 좀 자주 보는 것 같다면, 그건 1차적으로 방광이 예민해져 있고 과민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주 보는 게 큰 병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많이 불편해지시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밤에 자주 더 깨시거나 아니면 소변을 점점 참기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실수도 한다, 이러면서 비뇨기과를 찾으시거든요. 비뇨기과에 오시면 이런 경우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 오셔서 상담해 보면 소변을 못 참고 자주 본 지는 꽤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방광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방광이 안 좋아졌던 분들은 공통적인 생활 패턴이 생깁니다. 어디 가려면 꼭 화장실 가야 되고, 새로운 데 가면 화장실부터 이렇게 찾아 급하면 떠야 되니까. 어떤 분은 우리 동네 화장실 위치를 다 알고 계신데요. 승용차는 나은데 버스 타기는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도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방광이 안 좋기 때문에 방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저희 비뇨기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밤에 깨시는 분들은 저녁 6시 이후, 즉 주무시기 3, 4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소변이 마렵다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한두 번씩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도 들이면 좋습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보통은 소변 참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과민해진 상태에서 소변이 많지 않은데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번씩 그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오신 분들은 보통은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한 80% 정도는 약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분들에게서는 수술에 대한 옵션은 없고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려우신 분들은 방광에 대한 기능평가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커피 탓이 아니라 방광이 건강하지 않다고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밤에 두세 번 이상 깨시거나 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고 하시면 치료받고 나시면 더 빨리 올걸. 이게 치료가 되는지 몰랐어. 내가 늙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뇨기과 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